최경부 장관님 네. 이제 경험적으로 잘 알 텐데 네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당장 닥친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준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소비가 늘어나겠죠. 네. 그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어쨌든 거기서 생기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이 소비자 네. 국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받는. 전액을 똑같이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네. 소비를 줄이는 국가적 이익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본인이 2,000원 하는 유류 휘발유를 넣는다. 근데 200원을 우리가 세금으로 깎아줘서 1,800원에 사게 할 거냐, 아니면 2,000원 내게 하고 200원에 해당되는 보조를 거를 줄 것이냐. 예. 별도로 지원을 하냐. 네. 지원을 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제가 돌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세금을 깎아주는 거. 네. 이게 지금 연간 80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일부든 전부든 그 세금을 받아서 똑같은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주면 네.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죠. 예,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은 석유로는 줄이는 대신에 또 다른 부분 소비도 늘릴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거하고 세금을 걷어서 네. 그냥 동액을 또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거야. 지금처럼 이게 돈이 안 돌아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는 네. 하여튼 그것도 돈을 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억지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대신 이제 그 점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은 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관리는 변하겠죠. 걷어서 지출하려 그러면 또 행정 비용은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긴 하죠. 네. 하여튼 그 점과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거하고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세금은 똑같이 내고 정인대로 내고 그걸 받아서 필요한 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이제 세금을 깎아줘 버리고 있잖아요. 네. 감면제도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과거에 유류세를 깎아줘 보니까요. 정유사한테 유류 세금을 내는 걸 깎아주니까 가격은 안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소비자들은 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이제 세금을 좀 해주고 일부는 또 그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을 우리 재정으로 넣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주면은 정책 효과성이 좀. 이게 이제 저수지 같은 거라서 네. 이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악용이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일종의 내성이 생기거나 이래 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수심이 낮아지는데 이 정책 효과도 사실은 점점점 줄어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소하듯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네.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감면하고 네, 감면 제도도 진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두텁게 감면하고 이런 강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금 관련된 문제는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세금 얘기하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 대신 그것까지 넘겨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일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일을 할 수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그 책임이다. 그거 알죠? 예, 그럼요. 그 세금 감면제도, 조세 지출제도를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정비를 올해 지금 준비를 좀 해가지고 네, 하여튼 좀 돈이 돌게 경제가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네,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어쨌든 곧 이제 석유 최고 가격도 올려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네, 네. 뭐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최저 가격을 정한 것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너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실제 원가하고 차익을 우리가 또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고려했을 때 최고 가격을 이제 지정하는 것도 올려가는 거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뭐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뭐 바우처를 주든지 아니면 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유류세를 대폭 깎아줘 가지고 가격을 인상을 좀 줄이면 네. 이제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고 네, 세금이 재정세는 줄어들고 소비는 안 줄어들 좀덜 줄어들고 네, 뭐 아무래도 그 문제가 유류세를 낮춰주면은 일반 그 유가가 줄어듭니다. 근데 요거하고는 직접 관련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 지금 국가의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네. 수출 통제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오부제도 어쩌면 해야 될지도 네, 네. 10부제 오부제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온갖 비상수단을 써야 네.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네. 걷어질 세금을 소득 피해- 지원을 해주는 게 피해 계층에다가 지원하는. 조금 뭐 그 와중에 좀 더 약간 차등을 둬가지고 네, 양극화 완화에도 쓰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다. 하여튼 그걸 고려를 좀 하시고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류세를 막 대폭 깎아 달라. 우리가 유류세 걷어가지고 그 딴 데 안 쓸 테니까요. 하여튼 지원한다. 이번 피해 네,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 걷어지는 만큼 어쨌든 깎아줄 걸로 예상되는 만큼은 네. 재정 지원으로 재정 지원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돼요. 네. 추경 빨리 지금 뭐 밤새워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주말에 밤새워서 하고 있는 네, 거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눈이 좀 괜찮은데 네, 안에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그죠. 살이 좀 빠졌어요. 네 그러시고요. 네, 어제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께서는 요새 막 주유소도 많이 가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소 그 비싸게 받는데 가면 막 쫓겨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옆에 좀 덩치 좋은 직원을 좀 데리고 다닙니다. 그 우리 산업부 장관 보시고 그 주유소 비싸게 받으시는 몇 분이 계시다더라고요. 이거 했는데도 더 올려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용감한 데가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정말 다니다 보면 핑계는 많습니다. 핑계는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번 주 중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핑계도 이제 없어지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돌아옵니다. 그 너무 심한 것 같고.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고객들이 끊어지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그런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 주에는 그 저희들이 혹시 그렇게 막 부당하게 올려서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제대로 세금 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예 그 올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또 뭐 직권남용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좀 공정위도 예정입니다. 그 가격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들 특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 담합 대응반을 마련해 있습니다. 해보고. 예. 대구, 부산, 제주는 조사를 실시했고 대구가 유난히 비싸다고 그러대? 예, 유난히 비쌉니다. 그거 왜 그러지? 그 지역적 특성이 좀 있나?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주유소들이 많지 않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치? 특히 저희들 주유소 중에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가 저희 산업부에 있는 석유공사, 그 국토부에서 한 도로공사, 농협에서 하고 있는 NH 농협이 있는데 네. 그런 기관들이 일종의 주유소 가격 안정의 매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 한번 알처럼 주유소에도 꼭 한번 가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뜰 주유소는 어디가 담당하고 있어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 석유공사? 석유공사입니다. 석유공사 누구 소관이지? 산업부 소관. 산업부 소관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 알뜰주가 세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또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국토부 소관이고 NH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농림부 소관이에요. 네. 근데 저기 농협인가? 농협도 관계가 있죠, 이거 주유소하고. 네, 농협입니다. 농협 주유소입니다. 그거 농협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던데요. 네.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농협이 이러면 되냐 이런 얘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하신 알뜰 주유소 관련해서는 농협 주유소가 전국에 71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그 모니터링 된 곳 중에 20곳이 가격을
더 올린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깊숙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 말하자면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재고가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는 보지만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네. 필요하면 시정명령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가지는 함의가 있거든요. 농협이 이러면 되나? 네. 농협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럼요. 기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지원도 있잖아 사실. 예, 지원도 있습니다. 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류세를 깎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파격적인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던졌습니다.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 일단 제대로 걷고 그만큼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라는 건데 대체 어떤 의도가 깔린 걸까요? 깎아준 세금이 정작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고질적 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기름값을 내리지 않고 배를 불리는 주유소들을 향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덩치 좋은 직원까지 데리고 현장을 압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농협 알뜰 주유소조차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에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하며 시정명령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잡은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서슬퍼런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